민주당의 꼼수, 이번에 또 꼼수가 하나 있습니다. 참 이 꼼수, 제가 언제 정말 시간이 나면 민주당이 지난 5년 동안 벌여온 꼼수 일람표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또 이제 뭐냐, 검수완박을 말이죠. 5월 3일 날 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4월 30일 토요일, 5월 1일이 일요일, 5월 2일이 월요일, 5월 3일이 화요일인데요. 화요일 날 오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다 통과를 시키면 검수완박에 관련된 두 가지 법 개정안이 이제 완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완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되죠.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는 정례 국무회의를 항상 오전에 열었었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끝나는 거죠. 그렇다면은 국회 본회의를 새벽에 열지 않는 한 그 당일날 검수완박 관련 개정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무회의를 오후에 열어라. 오후 2시에. 오전 10시가 아니라 오후 2시.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처리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있는 꼼수가 아닌가,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꾸는 촌극을 벌인다. 입법 꼼수를 넘어선 국무회의 꼼수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 지금까지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렸는데 경우에 따라 조정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무회의가 시간이 조정된 적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요. 2019년 8월 그때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현안이 있었을 때 오후에 열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근데 이거 시간 조정하는 꼼수는 꼼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다소가 밀어붙이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그리고 국회의원과 공직자에게 불수사 특권을 주는 이번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본다. 장제원 비서실장도 그냥 해보는 말일 겁니다. 압박을 하기 위한 말이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또 이렇게 생각이 급변해가지고 거부권 뭐 그럴 가능성이 제로일까요? 아니면 좀 있다고 보십니까? 희박하지만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제 얘기를 일단 하는 겁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당과 민주당의 국회의장 중재안은 사실상 파기가 됐다. 중재안에 담긴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도 파기가 됐다. 지금 이제 제가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수완박에 관련된 법안 두 개의 개정안이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건데 이게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2명이 전원이 서명을 했다는 그 원안, 그 다음에 보다 못한 박병석 국회의장이 만드는 중재안,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재안을 들고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의 소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뭐 전체위원회, 이제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통과시켰던 법사위 수정안. 어떻게 노릇인지 말이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끝났는데 그게 본회의에 올라갈 때 보니까 또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상정안. 이게 다 제각각입니다.
물론 맨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죠. 이제 그게 통과가 되면 그대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법사위 국회의원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야 이게 빠진 거야 들어간 거야 어떤 게 중요하지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공직자범죄 수사, 선거법 수사 이게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이는 저 안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잠시 후에 보여주세요. 네. 이제 고위공직자하고 선거법을 빼놨지 않습니까? 원안도 그렇고 중재안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야 공직자하고 선거법을 빼놓으면 6월 1일 날 지방선거에 부정행위가 얼마나 많아지겠어 이렇게 걱정을 하자 이제 정의당이 안을 낸 겁니다. 정의당이 연말까지는 검찰에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하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그중에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부패, 부정부패, 그다음에 경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등 대통령의 시행령이 정하는 바 그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제 지금 최종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간에 있던 안들을 보면은 부정부패 경제 중에서 등하고 중하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등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중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일반 국민들께서는 큰 관심을 안 두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법 조문 해석으로 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 그다음에 경제 중에서 수사를 한다. 그것은 법률가 그 이상은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와 경제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죠. 다른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만 벗어나도. 그러나 부정부패와 경제 등이라고 하면 부정부패도 되고 경제도 되고 고위공직자도 되고 선거도 되고 뭐 대형 참사도 되고 방위산업도 되고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마지막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부정부패, 경제 등 대통령이 시행령이 정하는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돌고 돌아서 원위치로 온 느낌도 드는데요. 결국은 그래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탄식을 하고 있는 게 뭐냐? 이대로 법이 통과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 범위가 결정되는 겁니다. 왜? 대통령 시행령으로 정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수 대박 대통령이 박탈을 하거나 말거나 결정할 수 있으니까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권의 대박 대통령이 박탈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안이 복잡해서 거기 일일이 다 하나씩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또 단일성, 동일성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제가 듣기에는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뭐냐면은요 단일성 그다음에 동일성 이것을 벗어나지 마라. 이거는 별건 수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별건 수사. 그런 얘기에 관한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법사위에서는 자기들끼리 이런 자조적인 얘기도 나온답니다.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수범벅이다. 어찌나 졸속으로 법안이 수정됐는지 국민들은 물론이고 대다수 국회의원들조차도 세세한 내용에서 혼동을 일으킬 지경이다. 여야는 최초 합의 당시 중대범죄 수사청을 논의하는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1년 6개월 안에 중수청을
발족시킨다는 내용이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도 폐지가 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후속 논의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무산되는 수순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도 나온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띄워주셨던 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표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원안과 수정안 이제 비교를 해드리면은요, 사실은 큰 변화가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원안에는 경찰 및 공수처 공무원에 대한 수사권만 남기고 전부 폐지하게 돼 있는데, 수정안을 보면은 부패,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검찰 및 공수처 공무원에 대한 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입니다. 그래서 사실 검수완박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서 이 칼 손잡이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쥐어주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직접 수사 존치 시한. 원래는 이 중재안도 그렇고, 중재안은 4개월로 돼 있었죠. 그러니까 경찰, 공수처, 공무원 수사 제외하면 3개월 이내에 폐지한다. 그런데 이번 수정안에는 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시한을 규정하는 별도 입법을 하지 않는 한 저 법은 잘못하면 사문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보겠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 경찰이 한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지휘 비슷하게 보안 수사를 요청하고 지시할 수 있느냐? 원래는 그걸 폐지한다고 돼 있는데 그걸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저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의 검사는 2,200명. 그다음에 검사와 함께 협조해서 현장 수사를 하는 검찰 수사관은 약 6,0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원하는 검찰 수사관 6,000명을 다른 이제 수사기관으로 보내서 이 검찰에 있는 수사관은 없애는 쪽으로 그 원안이 돼 있었는데 유지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조직, 검찰의 인원, 조직과 인원이면 전부죠. 뭐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의 범위, 그다음에 검사, 검찰 수사관 다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 중에 하나가 국민투표입니다. 이 방송 같이 시청하고 계신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국민투표에 찬성하시는 분은 참 많으시죠.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제안, 이것은 법률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 측도 입법 불비로, 그러니까 입법 불비라고 하는 것은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 이게 이제 무효화돼 있기 때문에 그 입법 불비로 당장의 국민투표가 어렵다는 점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당선인 측은 민주당의 검수 완박 강행 입장을 확인한 뒤부터 국민투표 방안을 검토해 왔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 실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힘은 의제를 설정하는 것에 있다.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것에도 전국의 주도권을 찾아오려는 측면이 있다. 이른바 허니문 피어리어드라고 불리는 당선 직후의 기간임에도 전국의 주도권을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재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바뀌며 민주당에 끌려가고 있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다.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 국민투표의 요건인 국가 안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다.
또 하나는 그 윤석열 당선인이 보면은 참 정치 구단이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다 혀를 내두르고 있는데요. 이 국민투표 카드라는 것은 매우 여러 가지 이 정치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선 당장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6월 1일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6월 1일에 그 지방선거의 분위기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가령 청문회에서 드러난 윤석열 초기 내각 그 장관 후보자들의 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의혹들, 이것이 6월 1일 지배하느냐,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검수완박의 강행 처리와 그것을 보다 못한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읍소하고 있는 그러한 프레임으로 가져가느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아마 처음에 검수완박은 5월 3일자로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청문회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괴롭혀서 6월 2일까지 청문회 낙마시키고 다시 또 뭐 어쩌게 하고 해서 윤석열 정부의 초기 내각이 얼마나 부실한지 그것을 국민들한테 계속 어필하는 전략으로 가자.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윤석열 당선인이 애따 국민투표 딱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는 아주 뜨거운 핵심 사안이고, 국민투표는 국민 모두가 다 한 표씩 던질 수 있고 6월 1일 날까지 국민투표를 같은 날짜에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계속 얘기가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초기 내각의 청문회가 관심이 아니고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 검수완박, 국민투표, 이것이 선거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다. 예전에 정치 구단들도 이런 거 생각 못했을 텐데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거 던지는 거 보면은 이 노예도 보통 노예한 정치인이 아니다.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더군요. 사실은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국민투표 말고는 뭐 이런 방어 수단이 없는 겁니다. 야당이 172석을 가지고 171석인가요? 밀어붙이는 것을 어떤 국회 본회의장을 쇠사슬로 묶어서 뭐 봉쇄하지 그런 뭐 이 몸싸움 이거 하지 않는 한 그 다 요즘은 그거 하면 잡혀갑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국민투표. 근데 이게 지금 아주 적중을 해서 온통 국민투표 프레임 속으로 우리 정치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